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뚜렷한 상승 동력은 보이지 않고 이 계속되는 순환매에 종목에 대한 고민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데요. 해결책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움직임이 엇갈리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모처럼 함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식 비기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미국 바이든 정부 이 그린 에너지 정책 대표 수혜주.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바람이 원하는 곳 어디든. 풍력타워 세계 1위. 자, 이렇게 두 가지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오늘의 주식비기 바로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셔야 되겠죠.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저희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난 근데 이런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오늘의 주식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도 하지만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하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노란톡과 문자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세요. 자,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김사부와 함께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김재룡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코디가 없는데 우리 사부님은 코디 있으신가 봐요. 예,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하는데 이렇게 멋있는. 네, 오늘의 감사합니다. 의상 뭔가 주제가 있을까요? 네, 빨간불, 빨간 기둥입니다. 예. 빨간 불을 담은 의상. 자, 우리 김 사부님의 염원을 담아서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수요일 김재룡 사부의 주식 비기 확인해 보는 날이죠. 자,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내가 지금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 짚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세요. 자, 일단 시장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밤사이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서 장중 변동성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빨간불 들어오고 있더라도 오늘장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미국장이 호조로 해서 조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해외 선물 차트 S&P 500 글로벌 지수를 대표하죠. 뭐 견고하게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그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S&P 500 선물 지수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현재 외인이 주체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주체입니다. 지금 선물에서도 외인이 주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오늘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어느 날은 올라가고 어느 날은 내려가고 하는데 이때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겁먹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들, 실적 위의 종목들은 분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가 8월 15일까지 2분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잠정 실적 나오고서 투자 실적이 좋게 나올 그런 기업들, 하지만 차트상 위치에서 저평가인 종목들을 발굴해서 진입한다면 아주 좋은 수익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그런 종목을 찾기 힘드신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그런 종목들 저희가 발굴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모두 다 저희가 덜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주식 비기 정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풍력 사업체. 자, 오늘은 또 풍력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풍력 관련주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저희가 하나하나 빨리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도 아주 좋은 종목이죠.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해당 회사는 8월 9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럼 해당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회사는요, 풍력 사업 업체입니다. 자, 풍력 발전소 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풍력 발전소가 뭔가요?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지원책, 그 정책들이 확대되면서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미국 쪽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바이든 풍력 지원 정책 10년간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게 MC님 1년도 아니고요. 10년 동안 세액을 또 제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1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그렇죠. 10년 동안 계속해서 좀 정책이 뭔가 보장이 된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된다면 10년 동안 해당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세액을 면제해 대신 너희들 한 풍력 사업으로 계속 한번 사업을 영위를 해봐.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켜봐. 뭐 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세액을 공제해준다.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풍력 사업은요, 대규모 투자가 미리 이루어진다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요, 이 풍력 사업입니다. 자, 풍력 사업이 2025년도까지요, 17%의 고성장을 이룰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25년 이후에는 12%의 역시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풍력 산업은요, 다른 사업과 다르게 뭐 한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준비 과정을 통해서 풍력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장기간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지금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선점을 해서 수혜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다. 과점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선점은 독점을 낳는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미리 선점한 풍력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미래도 독점할 수 없는 과점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경쟁자가 네네. 끼어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시장인 거죠. 네, 미리미리 투자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보게 되면요. 글로벌에서는요. 지와 베스타즈 그리고 지멘스 이 해당 3개 업체가 탑 3 업체인데 점유율이요 70%에 육박합니다. 69.9%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해당 회사, 제가 오늘 갖고 온 회사가 바로 G2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납품처가 G2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탑3 안에 있는 G가 선택한 회사니까 얼마나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말입니다. 이 베스타즈까지 지금 품질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3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를 앞으로 고객사를 두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저희가 네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그렇죠. 있겠어요. 안정성과 성장성을 뭐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자, 풍력 터빈 베어링. 이게 뭐냐면 바로 해당 회사가 만드는 부품이 바로 풍력 터빈 베어링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터빈은요, 그냥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베어링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베어링입니다. 피치 베어링, 요 베어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는데, 쉽게 생각해서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날개가 있잖아요. 이 지금 이렇게 그렇죠. 바람개비 같은. 그렇죠. 바람개비 같은 날개가 있죠. 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려야지만이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이 돌리려면 이 안에 링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림과 같이 이 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링 안에 뭐 쉽게 보면 이 안에 구슬이 있다고 밝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슬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링이 쉽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이 풍력 발전으로 해서 날개가 잘 돌아가니까 이로 인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베어링이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걸 하나 쓰려고 하면 한 2, 30년은 보통 써야 해요. 그렇잖아요. 한 번 해놓고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금방 뭐 이걸 1년 만에. 그렇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한 번 설치를 부품을 해놓으면 2, 30년을 써야 됩니다. 그럼 기술력에서 당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타 회사에서 자기가 내가 한번 납품해볼게, 내 제품 좀 써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신뢰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G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스타즈에 갑자기 저희가 품질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술도 있고 근데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베스타즈에서 왜 이 해당 회사 제품을 쓰려고 한지 아세요? 뭐 이미 이 업계 3톱 중 하나인 G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네.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네. 게 좀 분위기가 확산되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G에 납품을 해서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베스타즈 입장에서 보니까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스타즈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 제품 좋은 거 같은데 뭐 제품 좀 몇 개 갖고 와봐. 내가 품질 인증 절차를 밟은 뒤에 괜찮으면 니네 제품 써줄게. 이렇게 해서 신뢰가 다시 한번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납품처가 생길 것 같은데 통과할 건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하게 되면 2022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성장성, 안정성을 갖고 있는 납품처가 G라는 곳이 있는데 미래의 성장성, 한 단계 더 회사체가 밸류가 올라가고 레버리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베스타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 터빈의 직경추입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1990년도에는 20m밖에 크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18년 자료까지 보게 되면 무려 129m, 130m까지 커진다는 거죠. 점점 커졌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앵커님? 일단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도 당연히 있는데 바로 해상 풍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상 풍력 발전이 말이죠. 5년 동안 7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상, 바닷가 가면 바람 많이 불죠. 많이 불죠. 근데 바닷가에 설치하면 그동안 설치를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좀 어려웠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술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 육지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육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싸요. 설치한 데다 싸. 하지만 공간에 대한 제약이 좀 있죠. 하지만 바다는 공간의 제약이 없는데 그렇죠. 비용이 비싸게 들고 기술도 조금 부족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해상 쪽 풍력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분다면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다. 그럼 터빈의 크기도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당연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그렇죠. 생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터빈의 크기만 커질까요?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커지겠죠. 커져야겠죠. 그러면 부품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마진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 소형 차량을 팔아서 남는 이 영업이익보다 대형 차량, 조금 고가의 차량을 파는 게 영업이익 측면에서 낫습니다. 마찬가지죠. 터빈이 크니까 지금 130m 그 이상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풍력 발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럼 부품의 크기도 커지면 더 비싸게 파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더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회사는요, 바로 베트남 생산 공장을 증설하게 됩니다. 이게 하게 된 이유가 있죠. 뭘까요? 바로 해상 베어링, 풍력 베어링을 만들려고요. 풍력 쪽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으니까 해당 회사가 베트남 쪽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다 증설을 통해서 해상 풍력 베어링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증설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 1월 초부터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겠죠. 없습니다. 자, 우리가 베트남까지 비행기를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국내에서? 어떻게 또 이 질문을 제가 또 공항에서 또 근무를 했는데 그러시군요. 베트남 5시간, 6시간 네네. 그 정도 걸리죠? 네, 맞습니다.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베트남에서 유럽까지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유럽으로 진출하기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유럽 진출 용이하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을 세운 건데 원가가 20%, 국내보다 20%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건비 측면도 그렇겠고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원가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판매와 관리비에서 그리고 원가에서 당연히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위를 했고 기술적으로도 위를 점하고 있으니 유럽 쪽에도 더 용이하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국내 회사 해당 회사의 운영진들이 아주 좋은 전략적, 치밀한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운영진들요, 뒤에 가면 갈수록 해당 회사가 참 좋은 회사구나. 운영진들이 아주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포인트가 또 있는지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요. 유상증자를 또 했어요. 근데 유상증자가 시장에서 보통 악재죠. 그렇죠. 네.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금액이 또 4,700억이나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말이죠. 유상증자 4,700억. 자, 악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유상증자는요. 그렇지만 이 유상증자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유상증자가 만약에 부채 상환하는 데 더 큰 돈을 쓴다거나 운영자금 측면에서 더 많은 돈을 쓴다면 이건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해당 회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공시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공시입니다. 자, 380만 주를 발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시설 자금이 2,900억, 거의 3,000억 가까이 되고요. 운영 자금이 1,700억 정도 됩니다. 총해서 4,800억인데 여기서 시설 자금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영 자금, 운영하는 데 쓰는 자금이겠죠. 이걸 봤을 때 시장에서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 유상증자 이후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 사용처가 밝혀졌습니다. 어디였나요? 네, 보면 또 깜짝 놀라시죠. 자, 글로벌 터빈 1위 메이커 베스타스 미국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자, 이 유상증자 받은 것 같고요. 글로벌 타워 세계 1위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여기서 증설만 조금만 더 증설한다면요. 연 매출을 1조 정도 본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해당 회사가 인수를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한데요. 베스타스 이름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오게 맞습니다. 되다니.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다른 데 헛된 데 쓴 게 아니고 미래의 먹거리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 먹거리, 신성장 동력, 그리고 이 해당 회사, 이런 좋은 회사를 흡수 합병으로 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과 매출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요. 현재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처가 발표된 데 불구하고도 현재 주가는 고점을 찍고 신고가를 찍고서 현재는
박스권인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수혜가 하나 있는데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최대 수혜입니다. 자, 바이 아메리카 이런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보호무역 조항인데요. 자, 미국에서 발표를 했죠. 자, 미국 내 공공사업을 하는데 철강 제품과 공산품 제품에 한해서는 미국 내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소비해야 한다. 바로 보호무역 조항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부분 풍력사업 타워는 수입에 의존했는데 관세가 먹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회사 아까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을 인수를 그렇습니다. 했으니 이게 또 얼마나 호재가 되겠습니까? 네네. 아, 이 종목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관세가 이제 무시해도 없는 되는 거죠. 거잖아요. 네네, 미국 내 소비. 그래서 해당 회사는요, 바로 미국 내 공장을 인수를 한 겁니다. 우리 전기 자동차 부품 쪽 만드는 회사들도 봐도 미국 내에다가 법인, 미국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MS 오스텍도 당연히 미국 내 법인을 세워서 미국 내 자국 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풍력이라고 다를 건 없겠죠. 보호무역 조항 때문에 해당 회사는 미리 미국 회사, 미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글로벌 타워 1위를 인수해서 해상 풍력 쪽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겠다. 이런 전략과 전술로 움직이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해당 회사요. 지금 유상증자 받은 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용합니다. 포르투갈 풍력타워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자, 포르투갈이 어디 있는 거죠? 유럽이죠? 그렇죠. 자, 그린 니들 전체 신재생 에너지 핵심은 바로 미국과 유럽이죠. 해당 회사가 양시장을 독식하겠다라는 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미국 내 공장을 인수하더니 유럽에 있는 포르투갈, 바로 풍력타워 업체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시장과 유럽이라는 시장을 같이 동반해서 가져가겠다. 베트남 공장 증설이 해상 풍력 베어링 부품 만들기에 증설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회사가 글로벌 쪽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매출 실적을 계속 우상향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해상 풍력 쪽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그리고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흡수 합병을 통해서 몸집 불려가면서 매출과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 회사 이름은 알 수가 있겠지만요.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비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비중과 대응 전략 궁금하시면요. 지금 노란톡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네, 해상풍력에 대한 이야기 거의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 정말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미리 대응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게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저희가 힌트 조금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힌트 역시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장 실적, 신바람. 자, 실적 참 중요한데 여기서 또 신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사부님 2장도 공개해 주시죠. 그동안 저희가 갖고 왔던 종목들은 실적들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에 못지않은 그런 실적주를 제가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장 모멘텀 봤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매출이겠죠. 매출과 재무 구조를 꼭 봐야 합니다. 자, 재무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세요, 여러분. 놀랄 로짜죠. 이 18년부터 시작해서 5천억, 7,900억, 9천억.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에서 바로 33.7%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세요, 여러분들. 우상향 가고 있고 전년 대비 94.2%. 회사 매출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보세요. 108%. 100% 전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108%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 매출적으로는요, 폭발적인 성장, 우상향, 안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회사입니다. 바로 2분기. 해당 회사가 8월 9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죠, 2분기는. 근데 8월 9일 날 발표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잠정적으로 나온 게 바로 2분기가 바로 매출이요 2,959억. 전년 동기에서
13% 정도 증가하게 돼 있고 영업이익 보세요. 32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1%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치 매출은 어떨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를 넘어갑니다. 아까 분명히 저희 1조까지 가진 않았죠? 그런데 1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전년 대비해서 37.17% 증가한 1조 3천억이라는 폭발적인 매출을 합니다. 1조 클럽에 드는 거겠죠? 이제 해당 회사도요. 네. 영업이익 보세요. 54%가 증가를 합니다. 네, 1,500억 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 뭘까요? 아까 미국 내 공장을 인수해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거고요. 제가 앞서 성장 모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공장 인수한 메이크업 에스타스를 증설만 한다면 연매출 1조 가량 더 본다고 얘기했죠.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해당 회사는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진짜 날로 성장할 기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자산의 구성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아니겠습니까? 자, 부채 4,200억, 자본 9,300억입니다. 폭발적인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지금 뭐 투자활동 여기서 갈목할 부분이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에서 현재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는 돈보다 투자가 더 많으니까 어디선가 돈을 빌려갖고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니겠죠. 바로 시설 자금, 이런 데 투자겠죠. 증설이나 유형자산, 뭐 토지 같은 걸 매매해서 공장을 질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미래 먹거리, 승인성장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장을 그냥 증설하거나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확실하게 지금 공급할 곳이 있고 더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게 막 부담스럽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해당 회사가요, 매출이 늘지 않고 실적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 구조가 엉망인 상태에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겠죠. 아유, 그리고 그랬으면 가져오지도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럼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네. 그 해당 회사가 지금 재무 활동에서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요, 바로 성장 기업이라고 표시합니다. 성장 기업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한 거는 당연히 1년 후나 빠르면 1년, 늦으면 3, 4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출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아주 좋은 흐름, 현금 흐름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 보세요. 45%죠. 부채비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밑에 네. 유보율 보세요. 4,000%입니다.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을 봐야 하는데 유보율이 4,000%니까 회사 내에 현금 유동성, 회사 고가 내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이 현금은 나중에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에다 투자할 수도 있겠죠. 아주 안전한 기업이다. 밑에 매출 증가율, EPS 증가율, 영업의 증가율 보여주는 지표가요. 해당 회사 너무 건전해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적 안정적이고 재무구조 지금까지는 아주 건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PER. 보세요. PER 볼 때는 업종 평균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업종 평균은 53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 32.4예요. 그럼 뭔가요? 기업이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을 내서 저평가 생각다. 저평가다.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밑에 PBR도 보세요. 업체 평균이 5.03이에요. 높아요. 해당 회사 3.5. 아직 PBR에서도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매출 실적 면에서도 저평가, 차트상 위치 상태 저평가, 미래 기대치의 저평가, 보여주는 지표 PR과 PBR 상태에서도 저평가. 그렇다면 해당 회사 당연히 지금 사야겠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아무 비중으로 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주식을 대할 때는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물타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분할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비중으로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해당 회사 종목명은 알 수도 있겠지만요. 그 비중과 대응 전략은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장 기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장 기업, 지금도 괜찮은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도 계속 지금 신청해 주세요. 자, 빠르게 저희 3장 힌트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신재생 바람. 자, 계속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 종목 만나보고 있습니다. 3장의 힌트는 신재생 바람이었는데요.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 한번 위치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볼까요? 풍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주봉상 폭발적인 상승을 이뤘었습니다. 풍력 사업 아주 이슈가 됐었죠. 자,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할 때 수급을 동반해 돌파를 하고 현재는 속박스권에 갇혀있다. 속박스권에 갇혀있다. 주봉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재생 일봉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로 상승을 했고 바이든 당선에 따른 상승. 그렇죠. 바이든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방연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당선이 되니까 당연히 재료가 소멸되겠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 어떻습니까? 121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자, 보다시피 2월 8일 날 신고가 10만 8천원을 찍고 주가가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어떠한 거래량도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121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다. 밑에 242평선, 482평선이 따라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어딘가에 매수탐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높여갑니다. 그만큼 상승의 의지가 강하다, 매수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1만 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가는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이 해당 회사요, 지금 추세선상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고 주가가 이 상태로 밀려준다면 밑에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1타점과 2타점, 3타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 위치 너무 좋습니다. 실적 너무 좋고요. 지금 1년 동안의 매출액 1조가 넘어갈 걸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50% 이상 상승할 걸로 보이는 해당 종목. 차트상 위치 너무 좋고요. 재무구조 너무 좋고 성장 모멘텀 너무 좋습니다. 차트상 위치에서 신뢰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 1타점, 2타점, 3타점. 그 타점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주가가 밀리면 비중을 들어가야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종목만 공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오셔서 귀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짚어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자,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부터 하나씩 도와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 지금 너무 걱정되는 그 종목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노란톡 분위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부님의 반하신 분이 계신데요. 차트 분석해 주실 때가 너무 멋있으신 듯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부님한테만 반하시고 저한테는 안 반하신 건지, 위치가 정말 좋네요. 굿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 계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확한 매수 타점 너무 궁금하군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종료되면 모두 다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이 보내주셨네요. 신풍제약 들고 계시네요. 신풍제약 71,0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신풍제약 오늘 좀 소폭의 오름세가 있긴 하지만 64,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손실 좀 보고 계시네요. 저희가 빨리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신풍제약 네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풍제약이 좀 말들이 되게 많았던 종목이죠. 너무 많았죠. 네. 뭐 이미지상으로 뭐 한강에다가 같이 뛰어드는 많은 사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네, 신풍제약이 한 10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주, 뭐 치료제 관련주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가 그 임상이 좀 실패했다. 이래갖고 지금 주가가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풍제약이 그거 말고도 성장 모멘텀이 많이 있죠. 다른 당연히 제약주기 때문에요.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 임상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 제약 바이오주인데 불구하고요 실적이 조금 괜찮아요. 재무구조도 좀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가 지금 71,000원대에서 3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약 손실권인데요. 해당 회사는요, 지금 손절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이 30%입니다. 지금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뭐 모멘텀 장치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뭐 코로나로 인한 건 소멸될 수도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준비한다고 하긴 했지만 소멸된 게 아니고요. 그거 말고도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8월이죠. 한 7, 8월 정도의 주가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주가가 밀리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청산 구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71,000원까지는 옵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무조건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 청산 구간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걸릴 구간은 뭐 이렇게 너무 있죠. 이쪽 구간에서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96,600원 라인 242평선 근처에서 머리 맞고 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수급이 실리면 돌파를 하겠지만 수급이 실리지 않는다면 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높으니까 96,600원 라인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그쪽 갈 때 뭐 한 번에 단봉으로 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죠. 양봉,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어떠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과 조정을 받을 겁니다. 나 그런 거 싫어. 시간적 손해받기 싫어. 이러신 분들은요. 더 짧은 구간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겠죠. 8만 원 라인. 8만 원 라인에서 깔끔한 청산도 좋아 보입니다. 자금 회전에 포커스를 맞추실 분들은 8만 원 라인에서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난 길게 끌고 갈 거야 96,600원 라인에서 청산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신풍제약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손실은 다 만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목표가를 조금 달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짧게 보시겠다 하신다면 8만 원 선에서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96,600원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풍제약 워낙에 이 변동성 하면 저희가 늘 항상 생각났던 종목이죠. 그런 만큼 대응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디가 쓱싹쓱싹님이신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들고 계시네요. 5,050원에 역시나 또 비중이 30%시네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작년 말 정도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정도에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 부품주죠. 근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지금 소외를 좀 받고 있습니다. 순환매 엄청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가 순환매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 말고도 많죠. 디케이락도 있겠고요. MS 오토텍이라는 종목도 있겠고 그런 자동차 관련 부품들이 현재는 지금 조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해당 회사 모바일 어플라이언즈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관련 부품주인데 재무구조상 현재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차트상 위치도 1년 안에 흐름 안에 거의 적정 주가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050원 라인까지는 갈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현재 개인들이 좀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들을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매수를 지금 방향을 바꿨어요. 좀 팔다가 매수 좀 받고 있어서 5,05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올라간다면 어디서 청산을 해야 될까가 가장 또 중요하겠죠. 아까 종목도 그렇지만 지금 종목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난 짧은 청산을 원하실 거야 이러신 분들은요. 바로 이 라인요. 5,670원 라인에서 청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끌고 갈 거야. 나는 조금 더 끌고 갈 거야 라신 분들은 6,700원 여기. 자, 10월 달에 수급 들어왔을 때 10월 달에 넘겼던 음봉 넘기는 거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4,620원입니다. 5,050원까지 갈 길이 조금 멀습니다. 갈 길이 조금 멀긴 한데 갈 길이 멀더라도 장대 양봉 하나 수급만 좀 동반해 주면 돼요. 지금 소외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관련주들의 투자 포인트나 성장 포인트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수급들이 조금씩 부품 관련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홀딩 하셔서 5,050원 넘어서 5,600원 70원 라인에서 청산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차트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인데요. 5,670원 선 일단 일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6,700원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해봤고요.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디가 왜 먹구름이실까요? 먹구름님이 보내주셨는데 비덴트 들고 계시네요. 비덴트 13,5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비덴트 지금 10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또 고민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비덴트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비덴트. 일단 기업이 한번 실적 좀 한번 볼까요? 네. 실적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게 보다시피 우하향입니다. 주가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적자 지속이죠. 19년부터 20년, 21년 분기 현재 적자 상태고 중요한 게 이제 진짜로 단기 순에서 적자가 됐어도 영업활동 현금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자, 보게 되면 어떤가요? 18년부터 해서 21년 1분기까지 계속 돈을 못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업은 우하향, 실적은 우하향, 안 좋은 상태고 재무구조도 안 좋다. 양호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가 어떠한 테마성으로 해서 이벤트성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13,500원 라인에 지금 현재로서는 13,500원 라인에 올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긴 합니다. 지금 수급들도 계속 수급의 연속성으로 들어왔다가 작년 2021년도에 수급의 연속성으로 좀 들어왔죠. 그래서 양봉이 한번 쓰고 양봉 쓰고 거래대금이 실렸죠.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여기 고가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이 박스권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찍어놓고 온 자리긴 해요. 자리긴 한데 그럼 13,500원 라인 근처가 되겠죠. 그렇지만 해당 회사의 실적과 재무 구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런 투자하는 습관이 다 중요한데 이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을 들어가도 종목이 넘칩니다. 2,300개 중에 그런 종목만 들어가도 좋아요. 재무 구조 건전하고 실적 좋은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벤트식이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13,500원 라인까지는 오긴 옵니다. 오면은 그냥 본절 라인이나 약 수익권 혹은 약 손실권에서 청산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비덴트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신데 일단은 좀 기다려서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그때 그냥 좀 아깝긴 하더라도 그냥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편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 종목 오늘 노란톡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좋은 종목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그거 챙겨가시면 참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식 쪼아님이신데요. 9일 제지 들고 계시네요. 5,750원 매수가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9일 제지 지금 현재는 5,24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사부님 9일 제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9일 제지가 지금 작년 올해였죠, 참. 올해 3월부터 지금 폭발적으로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갔다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 유지하고서 다시 한번 또 흘렀거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요. 자, 이 구간이었죠? 자, 보시게 되면 2021년 3월 구간에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상승이 있을 때 그냥 상승, 수급만 동반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상승, 매수의 의지들이 상승하고 매도의 의지들이 차익 시험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매도의 의지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매수의 의지를 좀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런 좀 좋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쪽입니다. 3월하고 4월 구간에요. 하지만 얘네들이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조정 상태에서 어떤가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저 두 군데 박스권이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박스권에 얼마나 매수의 의지자들이 얼마나 매수를 또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저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을 동반해 수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야 하는 구간인데 단봉으로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박스권의 단봉을 올라온다면 그 구간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박스권이나 수렴이나 횡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5,750원 라인이 바로 그 박스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해당 회사의 재무구조나 실적 같은 게 그다지 크게 좋진 않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올라가서 박스 만들고 내려오고 박스 만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5,750원 라인이 저항대기니까 거기서 번질 라인이나 약 수익권에서 청산하는 게 가장 깔끔한 청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상 5,750원도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요. 해당 회사 9일 제지 수급 들어와서 거래량 크게 실리면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본절 라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니까 홀딩하셔서 본절 라인에서 청산하시긴 좋아요. 저희가 하면 다시 또 행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9일 제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은 약간 손실 보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있으시면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서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서 저희가 종목 상담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사부님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가 종목 상담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죠. 많은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정말 1에서 이 종목 너무 좋다라고 한번 요점 정리해 주시죠. 네, 폭발적인 성장, 미래의 성장성, 그리고 운영진들이 갖고 있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바로 기업을 성장하는 데 실적과 매출을 올리는 데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성장 모멘텀 말씀드렸듯이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성장 미래 가능성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정리하면 폭발적인 성장 기업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오늘 풍력 관련주였죠. 정말 이제 앞으로 제대로 바람 탈 걸로 보이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 노란톡 꼭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더 알찬 주식 비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